우리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여유를 되찾은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는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던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가장 큰 숙제였기에 친구와의 관계는 잠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 문득 주변을 둘러볼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바쁘게 지냈던 시간 속에서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제는 편안하게 속마음을 나눌 벗이 몇이나 남아있는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많은 분이 젊었을 때 알게 모르게 맺었던 관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을 겪으셨을 겁니다. 직장 동료라는 끈은 사라지고 아이들을 통해 맺었던 학부모 관계도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소멸합니다. 삶의 배경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이 시기에 새롭게 관계를 맺는 일은 청년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립의 길을 걷게 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지 않고 가족 외에는 연락할 곳이 없는, 말 그대로 친구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조심해라라는 얼핏 차가워 보이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외톨이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심은 친구가 없는 그 상태가 만들어내는 환경적, 심리적 위험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는 깊은 성찰의 당부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기술이나 타인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닦는데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과연 노년에 친구가 없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홀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독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나 다시금 따뜻한 우정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친구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를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친구가 주는 지혜의 거울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노년의 우정은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이 우리 마음과 몸을 갉아먹기 전에 친구의 존재가 주는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며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을 자유롭다, 고독을 즐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족과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진 후에 찾아오는 친구 없는 삶의 고독은 결코 자유나 낭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독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 서서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증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고립된 삶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손꼽힙니다. 따뜻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비해 극심한 고독감에 시달리는 이들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높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친구와 주고받는 편안한 대화, 때로는 격렬한 토론, 함께 웃고 걱정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낮추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엔도르핀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교류가 사라지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고혈압과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의 존재는 우리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복잡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심지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행위조차도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있어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친구가 없는 삶은 외부의 자극과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뇌가 게을러지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녹슬어 멈춰버리듯이 교류 없는 뇌는 활력을 잃고 쇠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지혜는 혼자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친구들과 나누고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우리의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친구의 시선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단점을 지적해 주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해줍니다. 친구 없는 삶은 이 균형추가 사라진 채 오직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버릴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는 중년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아집과 독선으로 이어져 결국 남은 가족들마저 지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국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정서적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도전과 상실감 앞에서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는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함을 역설하는 깊은 성찰의 메시지입니다. 친구는 우리가 삶을 끝까지 따뜻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이어온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이 현상을 그저 시간의 흐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데에는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관계의 오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7가지 이유를 되돌아보며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첫째, 지나친 자기 중심성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앞세우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일방적인 하소연이나 조언으로 채워진다면 상대방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국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우정은 상대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음입니다. 친구 관계도 정원과 같아서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연락하겠지, 바쁘니 이해하겠지라고 미루다 보면 관계는 시들어버립니다. 젊은 시절처럼 매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인 안부 연락이나 짧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배려 없는 충고와 간섭입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볼 때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조언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거나 삶의 방식 자체를 비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은 우정을 단숨에 파괴하는 지뢰와 같습니다. 넷째, 변화에 대한 거부와 고집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과거의 모습에만 집착하여 친구의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지 않거나 끊임없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 이야기만 반복하려 합니다. 성숙한 우정은 친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적 태도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민감해지기 마련인데 만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너무 인색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시하려는 태도는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솔직하고 투명하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타인의 험담과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불행을 즐겨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면 그 자리는 곧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우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을 푹 돋아주는 성장의 장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7째, 질투심과 비교의식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친구가 자신보다 더 잘 풀리거나 행복해 보이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속으로 시기하거나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정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7가지 관계의 함정을 피하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오래도록 변치 않는 귀한 벗을 곁에 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조심해라라는 경고가 가장 엄중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친구가 없는 상태가 단순한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없는 이유를 내가 바빠서, 취미가 달라서, 사는 곳이 멀어져서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경계해야 할 위험한 고독은 그 내면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습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계 맺음의 어려움은 종종 타인에 대한 과도한 불신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이 험하다는 경험을 수없이 겪으면서 모든 관계를 이득과 손해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게 만들고 결국 그 누구도 진정으로 다가올 수 없게 만드는 견고한 벽을 쌓아 올립니다. 우정은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만 싹을 틔울 수 있기에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는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애와 오만입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수평적인 교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의견이 옳고 친구의 생각은 틀리다고 단정하며 가르치려 들거나 친구의 성공이나 행복을 축하해 주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데 몰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형성됩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우정이 아닌 종속적인 관계만 남게 되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폭발적인 성향도 위험한 고독을 초래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편안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분들과는 마음 편히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는 상담사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친구에게는 항상 안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우정을 지키는 중요한 예의입니다. 이처럼 친구가 없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나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면의 문제일 때 우리는 그 고독을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즉 인간에 대한 태도의 깊숙이 뿌리내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친구가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경계하기 전에 그분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러한 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부재는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일종의 경고음이며 자기 성찰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의 기술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배워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과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 없는 삶의 위험성과 친구를 잃는 이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혹은 앞으로 만날 관계들 속에서 누가 진실한 벗이고 누가 우리의 삶을 해치는 가짜 관계인지를 현명하게 구별해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에 맺는 관계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한 우정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쉽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거나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 속마음 깊은 곳에서 시기심을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며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삶의 위협이 되거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딘가 불편해하거나 축하의 말 대신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면 그 관계는 깊은 우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당신의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가짜 친구는 당신이 어려울 때 나타나 일방적인 동정과 섣부른 충고를 던지거나 심지어 당신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반면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힘겨운 순간에도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당신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지적해 주되 그 지적이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당신 자신임을 존중하며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 줍니다. 친구와의 대화 후 당신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를 소진했다면 가짜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대화 후 마음이 가볍고 긍정적인 힘을 얻었다면 진정한 친구임이 분명합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존중과 신뢰가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우정은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우정 속에 담긴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사생활을 경솔하게 누설하지 않으며 당신이 곁에 있든 없든 당신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지위나 재산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외형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꾸준히 유지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의 기준은 우리가 남은 삶 동안 헛된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현명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거울이자 힘든 세상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와 같습니다. 이 귀한 관계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곧 행복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자신이 과연 다른 이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성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친구를 찾으려 애쓰지만 사실 진정한 우정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자석처럼 끌려오는 법입니다.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물질적인 여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여유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삶이 불안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자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다스리고 스스로의 삶의 만족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친구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삶에도 기꺼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 없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강해져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충고하려 들기보다 그저 친구의 이야기를 조건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어떤 말을 하든 이미 머릿속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은 없으며 친구의 이야기는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한 배움의 기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노력입니다. 좋은 친구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꾸준한 안부를 묻고 삶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 애쓰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할 때도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궁금하고 소중해서 연락했다는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친구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에 대한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이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우정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결국 좋은 친구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에너지를 얻게 되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가꾸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친구의 유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라는 매력적인 자석이 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면서 노년기에는 자연스레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방식과 인간관계의 틀을 깨고 낯선 이에게 다가서는 일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사귀겠어라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우정을 시작하는 노년의 용기가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활동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모임이 아닌 당신의 열정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등산, 서예,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지역 봉사활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에 대화의 주제를 찾을 필요가 없고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정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장 깊게 싹을 틔웁니다. 두 번째, 자신을 개방하고 먼저 다가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당신의 삶의 이야기와 생각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낼 필요는 없지만 가벼운 주제라도 당신의 진솔한 감정을 담아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 미소를 짓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먼저 상대방의 삶에 대해 질문하는 작은 용기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당신의 첫걸음이 상대방에게는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인상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다른 세대와의 관계 맺기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정은 동갑내기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세대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는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당신의 지혜와 경험은 그들의 삶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나이를 떠나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울 점을 찾는다면 우정의 지평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자세를 보여준다면 세대를 초월한 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년기에 맺는 새로운 우정은 젊은 시절의 우정보다 훨씬 성숙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었기에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는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당신의 남은 삶을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 밖을 나서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해온 친구는 그 자체로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우정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삶이 더 명확하게 분리되고 개인의 영역이 중요해질 때 관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정을 오래도록 지켜내기 위해서는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현명한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친구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지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개인의 재정 상황 등은 함부로 간섭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직업 선택에 대해 친구의 부모로서 지나친 참견을 하거나 친구의 노후 계획에 대해 훈계하려 드는 태도는 우정을 해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친구의 삶이 나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감정의 독립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거나 친구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지만 그 감정에 서로를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경청하고 지지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친구의 감정적인 짐을 대신 지고 가려 한다면 결국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되 각자의 감정은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적인 자세가 오래가는 우정의 비결입니다. 셋째, 친구와의 만남의 기대치를 낮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매번 완벽하고 즐거운 만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거나 예전 같지 않게 말이 줄거나 혹은 어딘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를 너그러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낳고 그 실망은 친구를 향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저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노년의 우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래된 우정은 마치 잘 익은 와인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지만 잘못 다루면 쉽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거리두기는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가장 성숙한 우정의 표현입니다. 이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그 우정은 당신의 남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친구가 전혀 없는 삶의 위험성부터 시작해 좋은 친구를 분별하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친구의 숫자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모임과 연락처 목록을 채우는 관계보다 단 하나의 진실한 친구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훨씬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진실한 친구란 당신의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보이기 위한 성공적인 가장이나 유능한 직장인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때 나의 불안함, 나의 나약함, 그리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민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는 우리 정신 건강의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위로받으며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의 진실한 우정은 삶의 예기치 않은 위기 속에서 그 가치를 더욱 빛냅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의 상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예기치 않은 역경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며 당신의 고통을 나누어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안을 삼거나 당신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진실한 친구와의 관계는 당신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주하려 할 때 따끔하게 조언하고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조건 없이 응원합니다. 친구를 통해 당신은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열린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과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노후를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입니다. 결국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조심해라라는 경고는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벗이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외롭지 않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단 하나의 진실한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런 친구가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내어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단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조심해라라는 경고에 담긴 깊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경고는 남을 멀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관계가 없는 삶, 즉 고독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얼마나 크게 위협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행동하라는 강력한 자기 성찰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독의 실체를 마주하고 자신도 모르게 친구를 잃게 만드는 관계의 오류들을 되돌아보았으며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현명한 눈을 길렀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새로운 우정을 시작하는 용기와 오래된 우정을 지켜내는 지혜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넉넉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먼저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함께 있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진실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황혼의 삶을 비추는 가장 따뜻한 등불입니다.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오늘 나눈 지혜를 실천하여 당신의 남은 삶을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단 한 명의 진실한 벗을 곁에 두고 그와 함께 웃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신이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실질적인 지혜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